자, 봐봐. 물 200g이라고 돼 있죠. 200g.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취합을 하는 거야. 네, 물이 200g이다. 황산굴이 25g을 넣고 저어준 다음에 25g을 추가로 넣고 저어주었더니 바닥에 녹지 않은 황산구리가 있다. 그러니까 25g 넣었을 땐 다 녹은 거예요. 근데 더 넣은 거죠. 네. 나는 사실은 불포화 용액인 거고, 다 같은 경우에는 안 녹는 애가 있으니까 최대로 녹은 거야. 최대로. 네, 다는 포화 용액인 거야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은. 자, 20도씨에서 용해도가 20.2g 이라고 돼 있어요. 물 100g 당. 네, 물이 몇 g이었어? 200g. 200g이죠. 근데 100g에 20.2g까지 최대로 녹는데 200g이니까 얼마 녹을 것 같아요? 얼마까지 최대로 녹을 것 같아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이게 100g일 때 20.2까지 최대 녹는다. 이게 용해도의 뜻이야. 근데 지금 200g이죠. 물이 200g. 응? 그러면 2배 더 녹는 거예요. 40.4g까지 녹는 거예요. 근데 50g 넣었잖아, 전체. 그러니까 안 녹는 애가 9.6g은 안 녹고 바닥에 가라앉는 거야. 알 것 같아? 몰라? 그러니까 녹지 않은 애가 9.6이 되는 이유 아실 것 같아? 요만큼 녹으니까 50g 넣었는데 50g 넣었는데요 40.4g까지만 녹아. 그럼 빼면은 안 녹는 애는 9.6g은 안 녹는 거지. 그 다음에 기억. 이거 황산구리는 균일하게 녹아 있는 겁니다. 용액이고 균일 혼합물이에요. 균일하게 녹아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를 농도를 100%라고 말했는데 원래 농도의 정의는 전체 질량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야. 근데 이게 100%가 될 수 있나? 100% 될 수 없어요. 이게 최대한 녹았다라고 해서 농도가 100%다라고 말 못해. 용액이라고 하는 건 원래 뭘 둘을 섞는 거기 때문에 100%는 없어요. 100%려면 어때야 돼? 완전 황산불. 맞아요. 그러니까 지 혼자 있어야지 100%인 거지. 물하고 섞었는데 어떻게 100%야, 농도가. 그래서 농도를 계산도 할 수가 있지만 100% 아닙니다. 용액이 되면은 농도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둘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설명할 때 잘 듣고 좀 적고 이러면은 공부가 되는데 설명할 때 가만히 있으면은 뭐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설명을 할 때 잘 들으시고 모르겠으면 또 질문하시고 설명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질문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죠 시간은.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구하는 실험이다. 용해도라는 거는 물 100g의 특정 온도에서 물 100g의 용매인데 원래 지금 물을 사용하니까 물 100g에 최대로 녹는 용질의 양, 뭐 그런 게 용해도야. 그런 게 최대로 녹는 용질의 양. 근데 물을 얼마를 쓰고 있어요? 5g을 쓰고 있어요. 5g을. 그 다음에 질산칼륨을 5g을 넣고 그림과 같이 60도씨까지 가열하 했더니 모두 녹았다. 모두 녹았대. 왜냐면 온도가 지금 높으니까 그런 건데 서서히 냉각시키다가 한 47도가 됐더니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였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녹는 애가 생겼다라는 거야. 안 녹는 애가.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47도씨에서는
질산칼륨 5g이 최대로 녹는다는 거예요. 물 5g에 최대로 5g까지 녹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시작하는 딱 시점이긴 하지. 그러면은 물이 얘가 100g이면은 최대 몇 g까지 녹겠어요? 100g. 이게 100g이지. 왜냐면 5g일 때 5g 녹았으니까 100g이면 100g 녹겠지. 그래서 47도씨에서 기억에 이제 47도씨에서 용해도는 47도 100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47도씨에서 용해도가 100이다. 물 100g에 최대 100g까지 녹으니까. 알겠습니까? 요런 거를 앞에서 이렇게 실험 과정에서 한 적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용해도라고 써져 있고, Y축에. X축에는 온도가 써져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압력에서 암모니아, 이 기체가 또 중요해, 기체. 암모니아 기체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이다. 하나만 보면은 봐봐요. B만 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올라가요, 감소해요? 이 증가하는 거 이게? 아니요, 감사해요. 감소하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하지. 기체는 그래요. 기체는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감소해요. 막 자유롭게 날아가니까. 알겠어? 근데 같은 온도에서 다 배운 거 하는 겁니다. 압력이 높으면 용해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압력이 높으면 용해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기체인데, 기체. 몰라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는 반비례다, 반비례. 온도가 높으면은 튀어나가. 안 녹고. 안 녹고 튀어나가요. 압력에는 비례죠. 왜냐면 눌러주면은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가. 알겠어요? 근데 지금 A, B 중에 누가 용해도가 큰 거야? 같은 온도에서 용해도가 누가 큰 거야? A, B 중에 같은 온도에서 용해도가 A가 큰 거죠, A가. 그래프 봐야죠. 그러면 누가 압력이 큰 거야? A요. 압력 A가 큰 거예요. 알겠어요? A는 B보다 압력이 더 높다. P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P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야? 뭘 하세요? P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가 뭐냐면, 온도가 어떻다라는 거야, 온도가. 온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지, 이게. 온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온도 증가잖아. 그러면 녹아 있다가 안 녹는 애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는 거예요. 녹아 있었던 암모니아 기체가 안 녹으니까 용해도가 감소했잖아. 감소하니까 튀어나온다.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부글부글 생기는 거예요. 사이다 같은 거 먹을 때 부글부글 생기지. 그 온도가 올라가고 뭐 압력이 줄어들어 가지고 기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녹았다가. 암모니아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반비례한다. 온도에는 반비례인데 압력에는 뭐야? 압력은 비례지. 틀렸죠. 4번 오른쪽 그림은 고체 A, B, C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각각 가열했을 때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 중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인력이 가장 약한 것은. 이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얘가 처음에 뭐라고 됐어요, 얘가? 고체죠, 고체.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한 부분들이 있죠. 얘가 무슨 점이에요, 무슨 점? 온도 올라가다 안 올라가고 일정하게 유지될 때 무슨 점이에요?
끓는 점이면은 이게 액체면 끓는 점이에요. 액체면은 온도가 올라가다 끓겠지. 그럼 지금은 다 고체잖아. 그럼 무슨 점이에요? 이 온도?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지금 녹는 점 측정하는 겁니다. 녹는 점. 지금 녹는 점이라는 거. 일단은. 그래서 녹는 점이 A, B, C 중에 누가 일단 녹는 점 쓸까요? 녹는 점은 C가 A, B보다 작아요. 작잖아. 그럼 빨리 녹는다라는 건데, 그럼 인력이 어때서 빨리 녹을까? 인력이 크면은 얘네가 빨리 녹을까? 그러니까 서로 애들이 잘 잡아당기고 잘 결합을 잘하고 있어. 인력이 커. 그럼 얘가 조금만 가열해줘도 얘가 녹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A, C가 A, B보다 녹는 점이 작기 때문에 인력이 C의 인력이라고 할까? C의 인력이 A, B보다 작다. 기호로 쓰라고 돼 있군요. 예. C가 A, B는 인력이 똑같은데 이게 작다. 아, 그냥 기호만 쓰면 되는구나. 답은 C만 쓰면 되네요. 답은 소수령인 줄 알았는데 소수령이 아니네. 하여튼 근데 A랑 B는 어떤 물질이에요? 같은 물질입니다. 녹는 점이 같죠? 그럼 A, B는 같은 물질이고 질량은 누가 큰 거예요? A, B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양이 B가 많은 거예요. 오래 걸리는 게. 가열해주고 온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게 질량은 지금 B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A와 B는 같은 물질이다. 같은 물질. 자, 압력 변화에 따른 끓는 점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고르시오. 높은 산에 오르면 압력이 낮아지고 끓는 점이 낮아져서 밥이 설익는 거야. 뭐 한 80도씨인데 끓어. 그러면 계속 가열해도 그냥 80도씨인 거예요. 100도씨 정도는 돼야지 밥이 잘 익는데 80도씨에서 산에서 밥을 하면 80도씨에서 끓어요. 그거 안 뜨거워요. 안 뜨거. 뜨겁긴 하겠지만 하여튼 100도씨는 안 돼. 그럼 밥이 잘 안 익는 거지. 스케이트를 탈 때 얼음은 0도씨 이하에서도 녹는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긴 하지만 이게 끓는 점 변화는 아니야. 이거는 압력이 올라가서 어는 점이 녹는 점이라고 해. 녹는 점이나 어는 점. 녹는 점이 내려간 거야. 요거는 이제 맞는 건 아니고 잠수함 내부에 빈 탱크에 물을 채우면 가라앉는다. 이건 뭐 밀도 변화고요. 이건 상관이 없고 이거 그냥 밀도 변화고. 감압 장치에 80도씨의 물을 넣고 공기를 빼면 물이 끓기 시작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져서 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관이 없고 이것도 밀도입니다. 밀도. LNG의 밀도가 공기보다 작아서 이게 떠요. 그래서 그 가스 노출 경보기를 LNG, 도시가스, LNG, 메탄가스 위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혼합물의 분리. 이 목적은 이겁니다. 사실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이제 쉬운 거부터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만약에 뭐 이렇게 신선한 달걀이랑 오래된 달걀이 있어. 근데 오래된 달걀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달걀 안에 수분이 자꾸 증발이 돼. 이 껍데기가 있잖아. 그게 뭐가 공기가 통해요. 달걀도 생물이기 때문에 숨 쉬거든요. 그러면 수분이 증발되면은 얘가 가벼워져요. 근데 부피는 똑같은데 가벼워지기 때문에 오래된 달걀이 밀도가 작아요.
신선한 달걀은 간 나은 달걀은 수분이 많아서 밀도가 커요. 밀도가 커.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얘를 소금물에 적당한 소금물에 넣으면 신선한 달걀은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떠요. 소금물 속에서. 소금물의 농도가 너무 진하면 둘 다 뜨지만 그래서 이제 이 용매의 밀도가 중요한데 둘을 분리하려면 밀도가 A보다는 크고 그래야지 A가 뜨니까 B보다는 작아야 돼. 이 액체가 그래야지 둘 다 분리가 되죠. 만약에 뭐 물의 밀도가 AB보다 크다 그러면 둘 다 뜨는 거야. 그럼 분리가 안 되니까. 만약에 AB가 물보다 밀도가 더 크다 그러면 둘 다 가라앉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정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액체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밀도가 중간 정도인 액체에 넣어야 돼. 밀도가 중간 정도인 액체에 넣어야 돼. 그러면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떠오릅니다. 분리가 되죠. 밀도가 중간 정도 돼야 된다. 벽시 고르기 이걸 이제 모내기를 할 때 쭉정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알이 꽉 찬 그 알곡도 있는데 쭉정이도 많아. 쭉정이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 소금물에 넣으면 쭉정이는 떠요. 밀도가 작아서. 이거는 건져서 그냥 버리시고 얘를 가지고 이제 모를 심는 거야. 모내기 할 때 요 알이 차 있는 벽시로 심어야지 벼가 자라죠. 플라스틱 분리. 플라스틱도 소금을 조금씩 가하면서 밀도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가벼운 애부터 떠요. 이런 거 초등학생들 실험하는데 플라스틱도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사금 채취. 이게 시내가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요. 모래를 푼 다음에 이거를 쓸려보내 모래를. 근데 사금은 진짜 금이 있으면 밀도가 크니까 이게 남아요. 모래는 쓸려가고 금이 남아 나중에. 그래서 사금 채취도 할 수 있다. 저기 경주나 이런 데 가면 사금 채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을 이용한 분리. 이건 이제 키질 같은 거 할 때 밀도가 큰 애는 그냥 뚝 떨어지지만 밀도 작은 애는 바람에 실려서 날아가요. 그리고 이제 돌멩이 같은 것도 더 안쪽에 더 떨어집니다. 돌멩이 같은 게 무거워가지고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키질도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이다. 근데 이거는 알갱이 크기 차를 이용한 분리랑은 다르죠. 이거는 밀도 차는 아니죠. 이건 알갱이 크기 차를 이용한 분리다. 채를 걸러내는 것은.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거야. 밀도차를 이용해서. 근데 액체는 일단 밀도도 차이가 나야 되지만 밀도가 다르긴 달라야 되는데 중요한 게 서로 섞이지 않아야 돼. 섞이면은 밀도차가 나도 소용이 없어요. 못 분리해요.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는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물하고 기름이죠. 기름은 뜨고 물은 가라앉는데 아래쪽에 있는 애가 밀도가 큰 겁니다. 그럼 이 용기를 아셔야 돼. 이거를 분별 깔때기라고 해요. 분별 깔때기. 분별 깔때기에 집어넣고 꼭지를 돌리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밑에. 이 구멍으로 이 액체가 쭉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누가 먼저 빠져나와? 밀도가 큰 애부터 먼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선이 보여요. 옆에서 보면. 그 경계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내려올 때쯤에 보이죠? 이 경계선이? 이게 사실 투명해도 보여요. 투명해도 굴절료 차 때문에 보이거든요. 경계선이. 자, 아무튼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다 내려올 때쯤 되면 잠가. 그러면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밀도가 큰 애는 아래쪽으로 분리를 해내야 되지만 나중에 그리고 이제 요 실험할 때 있잖아요. 뚜껑이지 뚜껑. 이 뚜껑 여기 있어요. 이 뚜껑을 열고 해야 돼. 뚜껑 열고 합니다. 뚜껑 닫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한다. 왜냐면 압력차 때문에 나중에 잘 안 떨어져 가지고요. 뚜껑 열고 실험해야 되고 이렇게 분리하고 이 중간 정도 되는 거는 경계면 근처에 물과 식용유가 조금씩 섞여 있기 때문에 경계면 근처는 그냥 따로 받아내야 돼요.
따로 받아내서 그냥 옆에다 놔두시고, 그 다음에 위층에 있는 거는 아래로 이렇게 쓸어 내리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따라놔야 돼. 위쪽으로. 위층 입구로 위층 식용유를 받아서 분리한다. 뭔 소리냐면, 이게 물 같은 게 여기 이렇게 묻어 있는데 이 애를 다시 통과시키면 이 묻어 있는 애가 이렇게 섞여 가지고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밀도가 큰 애는 아래쪽으로 받고 밀도가 작은 애는 위에 뚜껑 있는 대로 따라내야지 더 좋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스포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소량일 때 시험관에 담은 다음에 위에만 조금씩 걸러내는 거예요. 양이 많아. 그럼 분말 깔때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인데, 자, 근데 이게 누가 밀도가 큰지는 아셔야 돼서, 만약에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섞여 있다. 참기름이 더 밀도가 작아요. 위층에 뜹니다. 물이랑 수은이 밀도가 커요. 수은 되게 무겁거든요. 휘발유랑 물은 물이 무겁고, 물과 사이화탄소라고 하는 애가 있어. 걔는 물보다 무겁다. 사이화탄소는 물보다 무겁습니다. 자, 요런 거를 응용해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기름막이를 치면 이 기름이 어디 못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니까 기름막이를 치면 되고, 오일펜스를 치면 되고요. 곰국에서 지방 분리, 지방이 이제 위쪽에 있거든. 위쪽에. 이런 거 떠내면은 밀도가 작은 애들이 위쪽에 있거든요. 그거 떠내면 됩니다. 혈액 분리할 때도 원심 분리기에 넣고 막 돌리면 요 밑에 깔아놓은 애 있지? 요게 이제 혈구야. 혈구는 밀도가 커요. 혈구 밀도 큽니다. 밀도 큰 애가 바깥쪽에 위치하고, 여기 혈장이에요. 혈장은 밀도가 작아서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돌릴 때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기에 의한 혈액 분리도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입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밀도가 다른 두 가지 고체 혼합물은 두 물질을 녹이지는 않으면서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에 넣어서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뜨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고요. 자, 소금물에 벽시를 넣으면 속이 찬 벽시가 밀도가 크죠. 여기 속이 찬 벽시가 밀도가 크죠. 그 다음에 소금물, 중간에 소금물, 그 다음에 가라앉아 있는 애는, 뜨는 애는 측정인데 측정이는 밀도가 작은 거죠. 자, 식용유와 물의 혼합물을 어디에 넣고, 요 용기 이름을 아셔야 돼요. 분별 깔때기. 자, 아래층에는 무엇이 모여? 아래층에 물. 아래층에 물. 식용유가 뜨죠? 네, 위층에 식용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한 거죠?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오늘 머리가 아프냐. 124쪽에 1번부터 6번까지만 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24쪽 1번부터 6번. 네, 해봤어요? 네, 내려오세요. 네. 자, 1번에, 자, 달걀을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거나 뜨는 까닭은 밀도 차이 때문에 그렇죠. 밀도 차이 때문에 그렇고, 소금물보다 모모가 밀도가 더 큰 것은 신선한 달걀이네. 그렇죠? 가라앉는 애니까 신선한 달걀이다.
그 다음에 2번 여러가지 혼합물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경우이다.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를 모두 걸러놓은 것은 접시 분리할 때 밀도차 이용하는 거 맞죠.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물을 그러니까 증발시키는 거는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강가에 흐르는 물로 사금 찾는 거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맞고, 밀가루로 채를 쳐서 알갱이를 고른다. 이거는 이제 알갱이 크기 차이, 알갱이 크기 차이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한약재를 물에 넣고 끓여 약성분 넣는다. 요거는 이제 용해도 차이인데, 요거는 좀 이따. 그러니까 녹는 애가 있어요. 녹는 애. 녹는 애만 물에 녹여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용해도 차이입니다. 용해도 차. 녹는 정도 차이. 한번 곰국을 끓일 때 지방이 뜨죠? 떠요 이렇게 위에. 그래서 이거는 용해도와 밀도 차이. 이건 왜 용해도는 왜 들어가냐면 안 녹는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 녹는 애가 밀도가 작아서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해도와 밀도 차이. 기름의 용해도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분별 깔때기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옳지 않은 거 A가 물이고 이게 옳지 않네요. 식용유가 뜨겠죠? A가 지금 위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용유의 밀도가 물보다 작다. 이거 맞고, 물과 식용유 서로 섞이지 않는다. 맞고, 이 장치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이다. 맞고, 비를 빼낼 때 마개를 닫지 않아야 돼. 이거 좀 아셔야 돼. 마개 열고 하는 거야. 마개 열고. 마개를 닫고 하면 좀 잘 안 흘러내려요. 쫄쫄 흘러내립니다. 압력차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아무튼 마개를 열고 이제 콕을 콕을 여셔야 됩니다. 자, 위장치는 분별 깔때기 말하는 거죠. 이런 거는 안 돼. 이거 안 되는 이유는 둘이 섞여요. 안 섞이는 것만 됩니다. 이런 거. 요거는 이제 고체죠. 얘는 이거 자, 밀도차를 이용한 겁니다. 일단 섞이지도 않아야 되는데 밀도차를 이용한 거다. 됐어요. 그 다음에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116쪽입니다.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잠깐만요. 아까 전에 안 되는 것 중에 물하고 에탄올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하고 에탄올 이런 거. 왜냐면 섞여가지고. 섞이면은 분별 깔때기는 할 수가 없고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좀 쉬운 거부터,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있다. 소금물이네 이거. 가열을 해. 그럼 소금이 증발이 되나? 소금 증발되는 거 봤어요? 안 되죠. 소금은 한 800도 정도 되면 일단 액체는 돼. 액체. 근데 기체가 되려면 훨씬 더 온도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소금물을 끓이면은 물은 기체가 돼서 이렇게 올라와요. 기체가 돼서. 여기서 이제 물의 기화가 일어나는데, 올라가다가 여기로 가죠. 이렇게. 갈 데 없으니까 여기로 갑니다. 그럼 여기가 찬물이잖아. 찬물. 그러면 여기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여기서 액화가 되는 거예요. 액화가 돼서 물이 여기 이렇게 순수한 물이 쌓입니다. 소금은 날라오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이고, 요 방법을 증류라고 해요. 증류. 끓는 점 차이가 크면 끓는 점이 작은 애가 먼저 끓어서 나오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끓는 점 차이가 크면, 자, 가열할 때 먼저 기체가 돼서 이렇게 나와. 그거를 액화시켜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증류라고 한다. 특징, 끓는 점 차가 크고 서로 잘 섞이는이라고 써져 있는데, 섞이지 않으면은 그냥 분별 깔때기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는 막 장치도 해야 되고 끓여야 되고 막 그런 거고, 분별 깔때기는 그냥 집어넣고 따라내면 되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 애는 분별 깔때기로 하시고, 섞이는 애는 이 증류를 하는 겁니다. 소금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찬물로 냉각하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바닷물에서부터 식수를 만든다던가, 요런 거를 소주골이라고 합니다. 소주골이. 탁주를 먼저 만들어. 탁주는 막걸리 같은 거야. 막걸리를 먼저 만들어요. 원래 술 만들 때 곡물을 발효를 해야 돼. 그러면 발효가 돼서 술이 만들어지는데, 알코올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먹으면 막걸리인데 그거를 이 소주골이라는 데 이렇게 넣고 끓여요. 그러면 그 탁한 건더기 같은 것들은 기체가 돼서 나오지 않고, 에탄올, 주로 알코올이죠. 주로 알코올하고 물 이런 애는 증발이 된 다음에 찬물에 여기 만나면 액체가 돼서 똑똑똑 떨어져요. 액체가 돼서 그걸 모아. 그럼 소주가 되는 거야. 진짜 소주. 소주는 투명해요, 뭐 탁해요? 소주 안 봐서 몰라요? 소주는 투명해. 그거는 이제 증류주의 특징이야. 증류주들은 투명해요. 포도주 이런 거는 탁한데, 포도주로 와인 같은 거 만드는 거. 와인이라고 또 다른 술이 있거든요. 좀 도수 높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증류주가 됩니다. 분별 증류는 조금 더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증류는 그냥 한번 확 끓여내는 거고, 분별 증류는 두 가지 이상의 액체 혼합물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각 성분 물질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리하는 건데요. 분별 증류는. 근데 아무튼 책이 바뀌면서 이제 분별 증류를 안 하고 그냥 증류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하려고 그런 건데, 어찌됐건 분별 증류를 하면은, 자, 이게 지금 요거를 물하고 에탄올이라고 하자. 물 플러스 에탄올이라고 하자. 요거를 가열을 해. 근데 가열할 때 끓임 쪽이라는 걸 넣어요. 끓임 쪽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끓여. 근데 끓이는데 에탄올이 끓는 점이 78도씨야. 에탄올이. 물은 100도씨잖아요. 그러면은 끓이다 보면 뭐가 먼저 기체가 돼서 나오겠어요? 에탄올이 먼저 기체가 돼서 나오죠. 에탄올이 여기 쓱 올라와. 이렇게 유리토막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냉각기를 통과하면서 액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요렇게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와. 근데 끓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요렇게 여기 온도계가 있잖아요. 온도계를 보고 온도가 좀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에탄올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에탄올이 다 나오고 나서는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겠지. 그때 그만 하시던가 아니면 이거를 바꿔주셔야 돼. 얘를. 안 그러면 물이 나와가지고 다시 섞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삼각 플라스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온도계는 여기 있어야 되고, 냉각기는 여기 찬물이 흐르는 겁니다. 찬물. 학원에 실험장치가 있긴 한데, 이게. 하여튼 찬물이 흘러가지고 액체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고, 유리토막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78도씨면 에탄올만 나올 것 같은데 물이 끓지는 않지만 증발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증발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증발돼서 기체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유리토막이 있으면 그 물 같은 애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액체가 돼서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여기까지 못 가고. 그래서 유리토막은 좀 더 이제 뭐 분별 증류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분별 증류를 산업적으로 원유를 분리하는데 써요. 원유가 원래 석유야, 석유. 석유 보면 까만데
뭐 아버님들 기름 넣을 때 보면은 이제 뭐 휘발유나 이런 거 보면 투명해. 석유를 가열을 해. 그럼 기체 상태가 돼서 쭉 올라오다가 기체로 빠져나가는 애는 석유가스고,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습니다. 이 증류탑이 원래는 되게 커요. 이게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건 아니고요. 엄청 크게 생겼습니다. 네. 이거 꺼버렸네. 원래는 이렇게 되게 큰 거예요, 이렇게. 예, 증류탑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뭐 이런 게 석유화학공업단지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증류탑인데, 이 밑에서 석유를 끓이면 얘가 올라가다가 식어가지고 액체가 돼서 옆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식어가지고. 액체가 돼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어디 갔니? 자, 아무튼 아래에서 가열을 하고 위로 갈수록 식어요. 아래에서 가열하니까 온도가 끓는 전보다 낮아지면 액체가 되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올라오다가 액체로 돼가지고 휘발유가 이렇게 나오고, 등유가 액체가 돼서 이렇게 나오고, 경유도 이렇게 나오고, 중유도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뭐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아스팔트, 맨 마지막에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진짜로 아스팔트 까는 거예요. 그 까만색 그거, 도로 포장하는 거.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애는 이제 끓일 때 먼저 나오는 애는 석유가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옵니다. 위쪽에서 이제 석유가스가 나오는 거고. 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공기를 분리하려고 한다. 공기를 분류한다. 뭔 얘기냐면, 이제 여기 원래 공기가 혼합물이잖아. 공기가 혼합물인데, 이 공기를 먼저 액체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단열 팽창시키면 액체가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압축했던 공기를 팽창을 하면은 온도가 떨어져요. 공기가 마이너스 200도씨까지 떨어지게 되면 액체 상태가 되거든요. 걔를 천천히 온도로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질소기체가 온도가 더 낮은 거야. 질소가 원래 거의 78% 있고, 공기 중에 산소가 21% 있고, 나머지 아르곤이 한 1% 가까이 되거든요. 자, 뭐 다른 기체도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질소가 마이너스 196도씨가 이게 끓는 점이 낮은 거예요. 이게 낮은 거야. 얘네보다 낮은 거야. 마이너스 붙어서 얘가 낮은 거죠. 액체 질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르곤이 조금 높은 거야. 마이너스 183도씨인 액체 산소가 가장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게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게 높은 거야. 얘가 끓는 점이 낮은 거야, 이게.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어나오거든. 그래서 액체 상소는 제일 마지막에 나올 거고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자, 뭐뭐 차이가 큰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를 냉각시켜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하는데, 여기는 끓는 점 차이가 되겠죠. 끓는 점 차이. 잘 섞이는 두 가지 이상의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여
성분 물질의 끓는 점차 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분별 증류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분별 증류는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에 끓는 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열해서 먼저 끓어 나오는 애를 기체로 만들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용해도 차는 좀만 있다 하고요. 끓는 점 차이까지만 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좀 어렵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하고 가겠습니다. 탐구하긴 하고 할게요. 네, 쉬었다 할게. 요거 해본 다음에 할게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분류하기 121쪽입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에탄올은 섞입니다. 소주 이런 게 있잖아. 한 에탄올이 한 20%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물하고 에탄올 섞여 있으면 뭐 이게 소주 같은 거에 층이 보이나? 네. 층 같은 거 안 보여요. 골고루 섞여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분리하려면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죠. 증류 방법으로 합니다. 시험관에 넣고 끓임 쪽 넣고, 끓임 쪽은 갑자기 끓어 넘치면 이게 섞인 애가 이렇게 끓어 넘치는 거니까 실험이 실패해요. 그래서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끓임 쪽을 넣는 거고, 끓임 쪽을 넣어주면 얘가 이게 자글자글 끓어. 자글자글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라 기포가 되게 작게 만들어져요.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계를 꽂아야지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게 요때쯤 되면 이제 끊어야겠다. 요때쯤 되면 이제 시험관을 교체해야겠다. 뭐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온도계를 보고. 그 다음에 찬물에 넣어야지 기체 상태인 애를 다시 액체 상태로 액화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기화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는 액화가 일어나는 거고. 자, 그래서 실험을 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가 78도씨 좀 넘어가야 돼. 이게 그 혼합물 같은 경우에 끓는 점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한 80도씨 정도 되면 이렇게 나와. 여기는 거의 안 나오다가 여기는 에탄올이 나와요. 근데 B도 거의 안 나오는데 에탄올이랑 물이 조금 섞여 있을 수는 있어요. B는 거의 나오진 않아. 나중에 D는 물만 나옵니다. 물이 100도씨에서 끓으니까. 이해 가시죠? 이 그래프. 에탄올이 먼저 기화되고 나중에 물이 기화되면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한번 이거 1, 2번 풀어보시고요.
볼까요? 자, B에 모인 액체는 주로 에탄올이다. B. 이게 시험관을 이제 바꾼 거죠. 에탄올 맞네. 맞고, 그 다음에 D에 모인 액체는 불이 잘 붙는다. D는 물인데 물이 불이 잘 붙는다. 뭐 이상하네. 아니고요.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게 맞고, 가지 달린 시험관에 끓임 쪽을 넣어 혼합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맞습니다. 이게 끓어 넘치는 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갑자기 끓면 이제 실험이 실패하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이거는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이죠. 메탄올은 끓는 점이 더 낮아요. 에탄올보다. 78도씨 지금 안 되는데 한 65도씨 요 정도. 자, 아무튼 메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은 나입니다. 나.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라는 건 적어도 아셔야죠. 물이 끓어 나오는 구간은 라죠, 라.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자, 넘겨서 125쪽에 7번부터 13번까지 할 수가 있네요. 125쪽 7번부터 13번까지.
했어요? 하고 있어요? 해보세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증류 장치입니다. 증류 장치. 어떤 특성을 이용하느냐. 끓는 점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게 물어볼 때 있잖아. 이런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증류라고 하셔야 되는데, 어떤 특성을 이용하냐. 이러면 끓는 점을 이용한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거는 특성, 끓는 점을 이용한 거고, 기름과 물 분리는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탁주에서 소주 분리 이거 되고요. 소금물에서 물 분리 이거 됩니다. 증류하면 됩니다. 이런 거 밀도 이런 거는 아직 안 배웠지만 요거는 이제 분별 결정. 5번은 자 9번은 옳지 않은 거. 이 장치로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고요. 냉각수로 분리된 기체는 다시 냉각수는 분리된 기체를 다시 액화시킨다. 맞습니다. 끓임 쪽은 성분 물질의 끓는 점을 높여준다. 그런 건 아니에요. 끓는 점을 뭐 높여주는 건 아니고 갑자기 끓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가 맞고요. 유리또막은 혼합물 분리를 효과를 높인다. 이거 맞아요. 이거 좀 더 덜 섞이게 합니다. 자, 물하고 에탄올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에탄올이 먼저 끓는 거예요. B에서 에탄올, D에서 물. 자, 승화와 액화가 아니라 액화와 기화. 미안. 기화와 액화. 기화와 액화.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죠. 용해도 차이 아니고요. 끓는 점 차이. 물중탕을 하는 이유는 빨리 가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온도가 천천히 가열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열되게. 찬물에 담긴 시험관에 에탄올을 먼저 넣는다. 맞죠? 에탄올이 먼저 나옵니다. 물이 나중에.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 아니고요. 4번. 나에서 에탄올이 주로 분리된 구간은 B죠. 물이 분리된 구간은 D입니다. 그 다음에 요 원유를 분별 증류하는 건데요. 증류탑의 내부 온도는 위로 갈수록 낮아요. 가열은 아래서 하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분리되는 건 아스팔트는 맨 마지막에 남는 거고 2번이 답이고요. 석유가스가 가장 먼저 나와요. 분별 증류가 일어나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순으로 분리되는 거 맞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증류탑의 위쪽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13번 공기를 분리할 때 먼저 액체로 먼저 만들어야 돼요. 온도를 낮춰가지고. 그리고 쉬운 건 아니지 사실.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중에 누가 낮은 거냐면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질소야. 질소. 마이너스 196도씨가 더 낮은 거예요. 그 다음 낮은 애는 아르곤. 아르곤 아닌가요? 네. 얘가 끓는 점 낮은 거예요. 아르곤. 그 다음 낮은 애가 산소입니다. 산소. 이게 낮은 겁니다. 이게 높은 게 아니라 이게 높은 거고 이게 낮은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그쵸? 자, 액체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다. 균일 혼합물이고
액체 C의 끓는 점이 B보다 높고요. B는 주로 산소다. 맞고요. 중류탑 위쪽에서 분리된 기체 A는 질소이다. 맞고요. 다 맞네. 다시 읽어볼게요. B가 산소가 아니죠. 3번 틀렸네요. C가 산소죠. C가. B는 아르곤.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했고, 맨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데 분별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앞쪽에서도 이제 용해도가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용해도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자, 118쪽이고요. 고체를 분리할 때 뭐 크기 차이가 나. 그러면 채로 분리하면 돼. 근데 녹지 않으면서 밀도 차이가 나. 그러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배운 걸로 하면 돼. 근데 둘 다 어느 정도 녹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건데, 거름은 고체 혼합물을 녹여요. 근데 어떤 애는 잘 녹아. 잘 녹으면은 알갱이 입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 입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입자가 작아지는 겁니다. 녹으면은 입자 하나하나 이렇게 입자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녹는 애는 이 거름 종이의 그 구멍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녹으면 거름 종이 통과합니다. 녹은 애는. 녹는 애는 거름 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녹으니까 알갱이 크니까 어떻게 걸리겠죠? 녹지 않는 애는 알갱이 큰 거야. 입자 큽니다. 그래서 분리해내고, 근데 문제는 녹은 애 있잖아. 녹은 애는 다시 물이랑 섞인 거야. 그러니까 녹은 애를 분리하려면 요 물을 다시 가열해서 물을 날려버려서 증류를 시켜서 소금을 얻어야죠. 자, 그래서 요런 거 알갱이 크기 차이로 분리하는 거를 거름이라고 합니다. 거름. 근데 이게 왜 용해도 차냐? 녹고 안 녹고 차이거든요. 녹는 애는 통과하고 안 녹는 애는 걸러지니까. 거름. 소금이랑 뭐 있을까? 소금이랑 뭐 흙이나 뭐 이런 애들은 이렇게 분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재결정은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 물질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인 다음 서서히 냉각하여 순수한 결정을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엄청 어려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더 쉬운데요. 5g의 염화나트륨과 100g의 질산칼륨이 섞여 있어요. 얘를 혼합물을 60도씨 이상의 물에 모두 녹여요. 근데 이게 물 100g이라고 기준을 할게. 이게 그 말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이 책에 조금씩 물 100g이라고 할게요. 물 100g 100g에 물 100g에 모두 녹여. 자, 그러면 봐봐. 용해도를 봐봐. 60도씨에서 용해도를 봐. 60도씨에서 용해도가 질산칼륨은 110이네요. 110. 근데 몇 그램 녹였다고요? 여기 책을 보시면 100g 녹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녹아요. 그쵸? 왜냐면 용해도가 110인데 110g까지 녹는데 질산칼륨을 100g 녹이니까 다 녹는 거지.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도 봐봐. 용해도를 40 가까이는 돼요. 한 36.5 얼마일 텐데. 근데 염화나트륨은 얼마 녹였어요? 5g. 이것도 다 녹는 거죠. 그러니까 다 녹는다. 다 녹인 다음에 20도씨로 냉각을 해. 20도씨에서의 용해도를 보시면 얘가 31.6인가봐.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니까 31.6인가봐. 그러니까 100g을 녹여놨는데 31.6g은 녹고
나머지는 안 녹으니까 68.4g은 어떻게 될까요? 석출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석출된다. 석출된다가 뭔 소린지 모르던데, 일단은 처음에는 녹아 있으니까 투명하게 녹아 있겠지.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 고체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안 녹는 애들이. 고체로 석출되는 거죠. 근데 염화나트륨은 봐봐. 염화나트륨의 용해도가 별로 차이가 없어. 거의 한 뭐 31.6이라고 써있네요. 36이라고 써있네. 염화나트륨의 용해도가 36인데 처음에 5g 녹였잖아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5g은 다 녹는 거지.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여기 염화나트륨은 다 녹아 있는 거지. 알겠어? 그 다음에 분별 깔때기에다가 거름종이 깔고 얘를 부으면 결정으로 되어 있는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다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지. 사실 이거는 5g의 염화나트륨은 분리를 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못하고 질산칼륨만 순수하게 하는 거야. 질산칼륨만 순수하게 얻는 건데 68.4g은 순수하게 질산칼륨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법은 지금 뭐 한 거냐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이용한 거예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많이 변하지. 많이 녹았다가 나중에 조금만 녹으니까 이만큼이 석출되는 거예요. 이런 애는 석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염화나트륨은 이 온도가 별로 안 변하잖아. 이런 건 석출이 잘 안 돼. 그냥 얘는 그냥 용액에 녹아 있으니까 거름종에 그냥 통과하죠. 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하여튼 연습을 할 거고. 자, 이건 이제 고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거고, 기체입니다. 이건 기체. 암모니아가 기체야, 기체 원래. 근데 뭐 음식물 처리장 뭐 이런 데서 암모니아 가스 같은 거가 발생하면은 그 공기 중으로 나가면은 좀 유독하기 때문에, 그런 뭐 공장 같은 데에서 암모니아가 섞인 공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 유리토막 같은 거 놔두고 물을 뿌려요. 근데 암모니아는 특징이 뭐냐면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녹아가지고 밑으로 암모니아 수로 분리가 되고, 공기는 물에 잘 안 녹으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공기는. 알겠어요? 이것도 이제 기체인데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큰 거랑 작은 거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자, 추출. 이것도 용해도 차이인데 한 성분만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하여 그 물질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녹여서 뽑아내는 거, 사실 녹여서 뽑아내는 거예요. 한약 달일 때 이걸 다 씹어 먹어도 사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무튼 근데 얘를 달인 다음에 여기에 우리 몸에 좋은 애들만 물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뽑아낸 거야. 이거를 먹는 거죠. 이걸 다 먹진 않고.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한약 효과를 더 높이는 거죠. 요건 이제 추출한 거, 추출. 요 물질에서부터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출이라고 하긴 해. 학습 내용 체크. 고체 혼합물에 어떤 용매를 넣어 잘 저은 후 거름종이로 걸러서 녹지 않는 성분과 녹는 성분을 분리하는 방법을 여과, 거름. 그냥 거름이라고 해도 되고 여과라고 해도 되고.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고 작은 고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서 녹인 후 냉각시켜서 석출되는 결정을 걸러서 분리하는 거를 재결정.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결정을 만든다 뭐 이런 소리죠.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혼합물 중 특정 성분만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하여 그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추출이라 추출.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겁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이 검은색 수성 사인펜 잉크를 여기다 찍어 이렇게. 여기 어디 뭐 사진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찍어. 그 다음에 이 종이를 용매에다가 담거나 그러면 이 물이 거의 물로 하거든요. 물이 스며서 이렇게 올라가요. 물이 스며서 올라가는데 이 색소에 있는 애들이 물에 녹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이동 속도가 빠른 애가 있고 이동 속도가 느린 애가 있어. 같이 섞여 있다가 빠른 애는 이렇게 올라가고 느린 애는 천천히 가가지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이동속도 차 이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어서 요거를 개발한 사람은 아무튼 노벨상 탔어요. 요 방법을 개발해서. 자, 이동속도 차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동속도 차가. 그래서 분리할 수가 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되게 조금만 있어도 분리해요. 요 점을 찍을 정도 양밖에 없어도 분리합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만 있어도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질이 비슷해도 분리할 수가 있고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이 많아도 한 번에 분리할 수가 있고 분리하는 장치가 간단하고 분리하는데 시간이 짧다. 꽃잎의 색소 같은 거 분리하거나 엽록소 분리하거나 도핑 테스트라고 해서 운동선수들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소변 검사 같은 거 하는 건데요. 얘가 소변을 샘플을 가져다가 이렇게 전개를 시키면 그 뭐 자기가 먹은 약물 같은 게 이렇게 분리가 돼. 약물이. 그래서 요 끝에 검출기가 있어가지고 아 요거는 무슨 약물, 요거는 무슨 약물, 요거 감기약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도핑 테스트 하는데 사용됩니다. 농약 검사도 합니다. 화합물, 어떤 화합물이 있는지 이런 거 검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애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었던 거고요. 섞여 있었던 거고, 요거는 점 찍은 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동 속도가 제일 빠른 거야? 얘가 제일 빠른 거예요. 제일 멀리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매가 올라간 높이 분에 이게 이동한 길이 그거를 우리가 전개율이라고 합니다. 전개율이 다 달라요. 지금 전개율이라고 해요. 그거는 넘겨보겠습니다. 120쪽. 자, 그래서 원래 까만색인 줄 알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전개해 보면은 이렇게 약간 파란색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요. 보시면 이런 거 해보면 그래서 섞여 있는 거고, 실험할 때 주의점인데 잘 봐요. 점 찍은 게 이 용매에 푹 담기면 안 돼요. 잉크 점들이 물에 잠기지 않게 해야 돼. 왜냐하면 스며서 올라가면서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냥 푹 담그면 그냥 여기로 퍼져 나가 버려. 전개 자체가 안 돼. 그래서 푹 담그면 안 되고 전개를 시킬 때 이 뚜껑을 닫아놔야 돼. 뚜껑을 안 닫아 놓으면 자꾸 증발이 되기 때문에 전개가 안 됩니다. 올라가다 증발되고 올라가다 증발되고 이래서 뚜껑은 닫고 실험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가끔 문제 나오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 점들은 잠기면 안 되고 뚜껑은 닫고 실험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아스피린과 같은 어떤 그런 물질 같은 거, 의약품 같은 거 재결정을 해서 순수하게 만들어야 되고, 향수는 뭐 장미향 이런 거 장미에서부터 향기 나는 성분을 뽑아내는 거야. 그걸 추출이라고 해. 추출. 장미향 이런 거 추출해서 쓰는 거고. 자, 라이프로스트로 이거는 걸러내는 거죠. 이런 거는 걸러내는 거고요. 거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시광산. 도시광산은 휴대전화나 폐자동차 이런 데에서 필요한 금속을 분리해내는 건데요. 그런 거는 이제 혼합물 분리 과정이고, 수돗물 정수하기 이런 것도 이제 분리 과정이 있는 거죠. 학습 내용 체크. 모모는 성분 물질이 용매가 거름 중에 흡수되어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한다. 이게 뭐야?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는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가 있고, 분리하는 장치가 간단하며 분리하는 데 시간이 짧습니다. 혼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거리와 용매가 이동한 거리의 비를 전개율이라고 한다. 전개율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거를. 자, 이거 아까 했고, 자, 봐봐. 이제 재결정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얘를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이 섞여 있는데, 잠깐만, 여기서부터 봐야겠네요. 자, 질산칼륨 60g과 염화나트륨 5g을 물 100g에 넣었는데 60도씨 물이죠. 60도씨 물에서는 다 녹을 거야. 자, 봐봐. 60도씨에서 용해도가 질산칼륨은 110.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35.7. 이게 이건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5g 넣은 건 다 녹는 거는 맞아요. 용해도가 거의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녹는 거죠. 얘도 당도. 다 녹인 다음에 얼음물에 넣어서 10도씨까지 냉각했대. 근데 1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써있나요? 한 20 가까이 되고요. 질산칼륨.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이 여기 35.7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질산칼륨 처음에 몇 그램 녹였어? 60g. 근데 그 중에 10도씨로 냉각했더니 얼마만 녹아? 20만 녹아요. 그러면 40g이 흡수되는 거죠. 질산칼륨은. 근데 염화나트륨은 이 10도씨가 돼도 용해도가 35.7 같아요. 근데 5g 넣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 녹는 거지. 5g 다 녹는 거니까 걸러주면은 한 40g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알 것 같아요. 1번, 2번 해보시고요. 어려운데 하여튼 2번 같은 거 자꾸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게 맞지. 온도 변화를 쓰잖아. 그렇죠? 질산칼륨은 염화나트륨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더 커요, 이게. 염화나트륨은
염화나트륨은 조금밖에 안 변해. 이렇게 별로 안 변하지. 네. 근데 질산칼륨 크죠, 그렇죠? 그래서 질산칼륨은 염화나트륨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더 크다. 맞아요. 2에서 용액 중 석출되는 결정은 질산칼륨이다. 맞아요. 3에서 거름 중에 걸러지는 물질은 염화나트륨이다. 아니죠. 얘는 녹아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거고요. 질산칼륨이 걸리는 거고. 자, 2번 문제를 다시 좀 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이 100g 있다. 염화나트륨과 붕산은 15g씩 녹였다. 얘 15g, 얘도 15g. 20도씨에서 용해도는 붕산은 5고요. 염화나트륨은 35.9네. 자, 풀 수 있지 않나? 염화나트륨은 석출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15g 밖에 안 녹였으니까. 그 다음에 붕산은 석출되는 게 얼마겠어요? 10g. 하면 하잖아. 그치, 이제. 왜냐면, 15g을 녹여놨는데, 20도씨에서 용해도가 5죠? 5는 녹는데 나머지 10g은 안 녹잖아. 그러니까 10g이 석출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 할 수 있잖아. 하면 한다니까. 따져가지고 하면 해요. 이거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자, 126쪽, 127쪽 나머지 문제를 해보시고.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요. 봐봐, 여기. 21쪽. 21쪽만 잠깐 설명할게요. 자, A는 요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었던 거예요. A는. 근데 B는 얘만 있는 건데, 이게 높이가 똑같으면 같은 물질인 거예요. B는 얘만 있는 거야. 순물질. 요거 B였던 거예요. B. 알겠어요? 근데 얘도 B인 거지. 얘도 B야. 원래 물질. 근데 요거는 섞여 있는 건데, 요거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물질과 요 물질이 같은 거고, 이 물질이 D잖아. D. 순물질. 얘도 D인 거야. D.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높이면 같은 물질이에요. 이동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똑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항상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예. 문제를 자꾸 푸는 게 공부야. 자, 걸러주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통과하는 애를 갖다 끓여가지고 물을 증발시킨 겁니다. 그쵸? 근데 요거는 이제 소금, 요거. 천일염은 뭐냐면, 이제 원래 갯벌에서 있잖아요. 갯벌에서 소금 만들 때 약간 그 갯벌 같은 게 섞여요. 흙이 좀. 근데 그게 그렇게 또 건강에 나쁘지는 않대, 사실. 천일염으로 뭐 먹어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좀 더 순수하게 소금을 만들려면 여기 뭐 흙 같은 거를 좀 걸러내고, 그 다음에 물을 증발시키면은 이제 좀 더 순수한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꽃소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순수한 소금이야. 꽃소금 이런 거는. 천일염은 조금 이제 갯벌 같은 게 섞여 있을 수 있고. 다음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 이것도 어려운데 문제로 읽으면 어렵죠, 좀. 자, 그러니까 하나는 물에 잘 녹아야 되고 하나는 안 녹아야 돼요. 근데 요 정도는 이제 공기 성분이고, 요거는 물에 안 녹는 거야. 보면 이제 숫자 보시면 안 녹는 거고요. 요 정도는 잘 녹는 거야.
이런 거 잘 녹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분리하기 어려운 애. 그러니까 산소 암모니아 이런 건 괜찮은데요. 질소 이산화황, 산소 이산화황, 질소 염화수소. 근데 이건 둘 다 어떤 애니? 둘 다. 둘 다 잘 녹는 애. 그러니까 이런 거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둘 다 녹아버리니까. 답은 5번이고. 막상 문제를 풀려면은 어렵죠. 5번의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이 녹차 티백 넣으면 녹색으로 뭐가 이렇게 막 빠져나오죠. 네. 그런 거를 추출이라 추출. 그 다음에 사용한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가 큰 애들만 추출이 되는 거예요. 용해도가 큰 애들만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재결정 말하는 거네. 지금 재결정. A와 B는 원래 잘 녹기는 해요. 잘 녹아 있으니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는 A가 B보다 크다. 아니야, 이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B가 큰 거지. B가 냉각했더니만 결정이 됐다 이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B가 큰 거지. B가 A가 큰 게 아니라. A는 불포화 상태이다. 뭐 불포화 상태에 맞는 것 같고요. B는 포화 상태다.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는 최대한 녹아는 있는 거예요. 결정이 되고 포화 상태가 맞습니다. 지금 최대로 녹아 있는 게 맞고요. 걸렀을 때 A와 B가 모두 녹아 있다. 이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점은 B는 순수하게 얻어내도 A는 순수하게 얻어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왜냐면 이 용매에 A랑 B 둘 다 있잖아. 그래서 A와 B가 모두 녹아 있어요. B는 걸리지만. 자, 요런 걸 좀 잘해보자 이거지. 질산칼륨 50g, 염화나트륨 20g을 물 100g에 100g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0도씨로 냉각한대요. 이게 여러 번 하면 또 아는데 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얼마야? 13.3이에요. 근데 질산칼륨을 처음에 얼마 녹였어요? 50 중에 13.3만 녹고 나머지 36.7g은 석출되는 거예요. 이건 5번 넘겠는데 지금 질산칼륨은 36.7g이 석출되는 거예요. 근데 염화나트륨은 석출이 안 돼. 왜냐면 용해도가 35.7인데 염화나트륨은 20g을 녹였으니까 다 녹아 있잖아. 그러니까 걔는 석출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재결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게 맞고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 얻을 때 이럴 때도 재결정 합니다. 재결정 하는데 요거는 아니야. 이거는 재결정이 아니라 이거는 뭐야? 크로마토그래피야. 크로마토그래피. 3번은 크로마토그래피고 지금 이거 크로마토그래피를 하고 있는 건데 사인펜 잉크는 순물질이다. 아니에요. 혼합물이고 점은 물에 잠기도록 설치한다. 아니고 잠기면 안되고 이동속도 모두 일정한 거 아니고 적은 양도 분리할 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적어도 분리합니다. 용해도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동속도 차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고 21번 A는 순물질이다. 아니죠. A는 지금 섞여있지 이렇게. B와 E는 녹는 점이 같다. B랑 얘가 혼합물이야. 혼합물. 녹는 점이 같지 않아요. B가 포함은 돼 있어도 B와 C는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아니야. B와 C는 아니야. 그치? 보시면 알잖아. B와 C 아니죠. C와 D는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는 맞아. 그쵸? 얘 4번 성분 물질이 가장 많은 것은 A지. 지금 A는 3개니까 지금. 22번 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단은 좀 보시면 맨 처음에 나 같으면 이제 철가루는 자석 같은 걸로 분리할 것 같아요. 네. 자석으로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모래소금 나프탈렌인데 모래소금 나프탈렌. 물에 녹여서 걸러주면 소금만 녹여서 빼낼 수 있어요. 소금만. 근데 나프탈렌은 에탄올에 녹아요. 모래는 안 녹지만 그 에탄올에 녹여서 걸러주면 나프탈렌만 빼낼 수 있어요. 기억디글 리을이 없나요? 그런 게 없네. 기억될 미음도 있네. 미음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물에 녹았던 애를 물을 날려보내려고 하는 거고요. 에탄올도 마찬가지예요. 에탄올도 가열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미음도 필요하네요. 답은 4번이고 실력 강화는 숙제로 128쪽에서 129쪽까지. 자, 128쪽에서 129쪽. 다음 주에 수업 있습니다. 혹시 뭐 서울이나 어디 내려갈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래 수업은 있어요. 혹시 못 오면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